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데이터 탐색 기초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데이터 탐색이고 데이터 탐색 기초 항목입니다. 먼저 데이터 탐색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상관관계 분석, 기초 통계량 추출 및 이해, 시각적 데이터 탐색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탐색 개요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익스플로러터리 데이터 애널리시스, 우리는 EDA라고 합니다. 데이터 셋을 시각화하고 요약하여 패턴, 특성, 관계 등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모델링이나 가설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목표입니다. 목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분포와 특성 파악, 결측치와 이상치 탐지, 변수 간의 관계 분석, 시각화를 통한 통찰력 발견, 즉 인사이트 발견입니다. 데이터의 분포와 특성 파악. 각 변수의 분포와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여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이랑 중심 경향성, 산포도, 분포도, 상관관계, 결측치, 이상치 등을 말합니다. 이 특성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을 위한 전처리 작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특성은 이후 기초 통계량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와 이상치 탐지, 데이터 정제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변수 간의 관계 분석, 상관관계를 확인하거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합니다. 시각화를 통한 통찰력 발견, 다양한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의 패턴과 관계를 시각적으로 탐구합니다.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 산점도, 히트맵 등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탐색에서 목표에 해당하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EDA 과정의 특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EDA 과정의 특징은 저항성, 잔차 해석, 자료 재표현, 현시성이라고 합니다. EDA는 저항성의 평가가 중요하고 회귀 모델 적용 시 잔차 해석을 해야 하며 자료 재표현을 통해 검토를 하고 현시성을 활용합니다. 먼저 저항성입니다. 니질 전스라고 하고요. 저항성은 EDA 과정에서 데이터의 변동성이나 잡음, 노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데이터에서 불확실성, 결측치, 이상치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룰 때 분석 방법이
얼마나 강건하게 작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자료의 일부가 기존과 현저히 다른 값으로 대체되었을 때 결측값 또는 이상값이 있을 때 영향을 적게 받는 성질이 바로 저항성입니다. EDA 과정에서는 저항성이 있는 통계 기법은 대부분의 데이터의 부분적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저항성을 가진 평가 요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값 혹은 의사결정 나무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같은 트리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거나 혹은 K평균 군지파를 사용해야 됩니다. EDA에서 저항성은 주로 어떤 흔들림 없는 강건한 통계 기법이나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상치나 결측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거나 데이터를 변환하여 분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잔차 해석입니다. 리지듀얼 애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잔차란 실제 데이터와 모델 예측값 간의 차이입니다. 선형회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잔차 해석은 모델이 잘 적합되었는지 그리고 모델이 데이터의 패턴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들이 바로 좋은 잔차의 특성입니다. 무작위 분포를 해야 되고 평균이 0에 근접을 해야 되고 잔차는 등분산성을 보여야 되며 정기 분포를 따라야 되고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잔차를 해석하기 위한 시각적인 방법도 있는데요. 잔차 대 예측값 플롯이라는 게 있고 잔차의 히스토그램 또는 QQ 플롯이 있고 잔차의 누적합 시각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잔차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무작위로 분포를 해야 됩니다. 어떤 패턴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잔차가 어떤 특정 패턴이 있다면 모델이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잔차는 잔차의 평균이 0에 근접해야 합니다. 만약 잔차의 평균이 0에서 멀리 있다면 그 말은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잔차는 등분산성으로 분포를 해야 됩니다. 무작위로 분포를 해야 되지만 그 분포의 범위가 일정한 분산을 가진 분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예측값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잔차의 분포가 일정해야 됩니다. 잔차는 또한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귀 분석의 중요한 과정이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또한 잔차는 독립성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이 잔차 해석은 우리가 앞으로 회귀 모델과 같은 분석을 수행할 때 필수적인 확인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귀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과정에서 잔차 해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과 같은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 잔차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아래 위와 아래의 그림은 제가 수행을 했던 과제인데요.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잔차가 무작위로 분포를 하고 있죠. 어떤 패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빨간색이 바로 잔차의 평균값인데요. 잔차의 평균이 거의 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실제 값과 예측값이 차이가 적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잔차는 등분산성, 물론 간혹가다 위아래 이렇게 퍼지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등분산성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잔차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던 이 데이터는 회귀 분석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 재표현입니다. Representation of Data라고 하고요. 데이터의 형태나 변수를 변경하거나 변환하여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데이터 변환을 배웠고 변수 변환도 배웠죠.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EDA 과정에서 자료 재표현이라고 하고요. 정규화, 로그 변화, 지수 변환 등이 있습니다. 현시성입니다. 비저빌리티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EDA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전부 다 어떤 수치로 나타낸다고 하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EDA 과정에서는 이런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EDA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현시성입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은 EDA의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데이터 탐색 개요에서는 EDA의 특징, 즉 저항성, 잔차 해석, 자료 재표현, 현시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개요입니다. 상관관계, correlation이라고 하고요.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는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는 다른 개념이고요. 인과관계는 선후,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만 상관관계는 선후 혹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상관관계의 특징입니다. 자, 상관관계는 강도와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죠. 상관관계의 강도는 -1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강도에 대한 어떤 범위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상관관계의 강도가 0이라는 말은 두 변수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곡선적인 어떤 2차원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관관계의 강도가 0이라고 하면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2차원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류를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2차원적인 관계죠. 두 데이터는 어찌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2차원적인 관계 역시 상관관계의 이 강도값은 0으로 나옵니다. 절대값 기준에서 0.1에서 0.3 사이는 우리는 약한 관계라고 하고요. 0.4에서 0.6 사이는 보통의 관계, 0.7에서 0.9 사이는 강한 관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1이 나온다고 하면 두 변수는 완전한 선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변수는 어찌 보면 변수명이 다를 뿐이지 완전히 일치하는 변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두 변수 중 하나는 제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모델링을 분석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에는 두 번째 방향이 있는데요. 디렉션, 방향이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한 변수가 증가를 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개념이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한 변수가 증가를 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를 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증가와 감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선형적인 증가와 감소를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면 강도는 0.7에서 0.9 정도 사이이고, 오른쪽 그림처럼 직선의 선형관계선과 두 변수가 서로 밀접하게 따라가고 있죠. 하나의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증가를 하는 관계이고요. 음의 상관관계,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약한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즉, 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강도는 아마 0.1에서 0.3 정도가 될 건데, 하나의 변수가 증가를 하면 다른 변수는 감소를 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회귀 분석의 독립 변수들은 가정에 의해서 상관관계의 강도가 작아야 됩니다. 즉,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회귀 분석의 독립 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거든요. 독립적이라는 말은 한 변수와 다른 변수가 서로 상관이 없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할 때 만약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차원 축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상관관계의 강도가 낮아지도록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각적인 표현이 있고 수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시각적인 표현은 우리가 산점도 혹은 3점 행렬, 히트맵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할 때 3점 행렬을 많이 씁니다. 3전도, 스캐터 플롯. 3전도는 변수 A와 변수 B 간의 데이터의 분포를 어떤 점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상관행렬, 즉 correlation matrix라고 하고, 상관행렬은 각 변수 쌍의 상관계수를 숫자로 표현한 행렬이고요. 색상과 수치로 상관계수의 크기와 방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트맵은 상관행렬을
색상만으로 표현한 시각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상관행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히트맵은 강도를 색깔로 구분하는 거고, 산점행렬은 각 변수들의 관계를 우리가 말 그대로 행렬과 같이 숫자로 기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히트맵과 산점행렬이 중첩이 된 이 그림과 같은 시각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 이 상관관계는 수치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있고,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고, 카이 제곱 검증이 있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수치형 데이터, 즉 등간척도, 비율척도에 사용하는 계수이고요. 범주형 데이터, 즉 서열척도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다고 하면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해야 되고, 범주형 데이터에서 명목 척도에 우리가 어떤 관계,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카이 제곱 검증, 즉 독립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피어슨의 상관계수 공식인데요. 변수 xy의 어떤 공분산의 값을 변수 x와 변수 y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바로 피어슨의 상관계수이고요.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고요. 각 변수 x와 y 값을 순위로 변환을 하고 두 변수 순위 값 간의 차이를 우리가 d라고 하고 d를 계산을 합니다. 이후 이 d 제곱 후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고요. 카이 제곱 검증은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제3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과정인데요.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기무가설은 성별과 생존 여부, 즉 변수 x와 변수 y는 서로 독립적이다. 대립가설은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죠. 즉 변수 x와 변수 y는 서로 종속적이다 라고 이와 같이 가설 설정을 하고요. 카이 제곱 독립성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p-밸류 값을 확인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p-밸류 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상당히 작죠. 이 말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변수 x가 성별이었고 변수 y가 생존 여부라고 하면 성별과 생존 여부는 상호 관계가 있다. 두 변수는 상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강도와 방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선형적인 관계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요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